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 마그네슘이 중요해요 라고 했을 때요. 그 반대적인 작용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활력을 가져다 주는 데서는 또 칼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칼슘도 마그네슘도 항상 균형적으로 잘 섭취를 해야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섭취하고 내 몸에서 대부분의 이용이 되는 칼슘들은 대체적으로 다 뼈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일부가 바로 체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역할의 채널들에 흘러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나의 근육을 움직이는데 수축을 하는데 활용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혈액에도 일부는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칼슘은 뼈에 저장이 된 채로 시멘트처럼 그대로 굳어져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파괴되고 생성되고 파괴되고 생성되고 일부는 혈액에도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점점 뼈가 왜 줄어들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파괴되는 힘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리고 생성이 되는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파괴되는 힘은 좀 줄여주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생성이 되는 양은 늘려주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는 뒤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뭔가가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수축을 할 때, 그리고 나의 뼈를 올곧게 만드는데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서 이것을 음식으로 먹고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실 텐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권장 섭취량이 750에서,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900mg까지 필요한데요. 이것의 대체적으로 60% 정도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40% 정도, 거의 50%에 육박하죠. 이 정도가 다 비어있는 상태다, 모자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좀 모자랄 수 있는 40% 정도는 바로 특별한 음식을 추가적으로 섭취하심으로써 보충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1회 분량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의 칼슘을 먹을 수가 있을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게 청소년들이잖아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900mg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에서는요, 450에서 500만 채우기 때문에 나머지 400을 그러면 어떻게 채울 것인가? 바로 음식을 통해서라면은요, 우유 100mg을 섭취하시면은 73mg 정도의 칼슘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음식들은요, 대체적으로 달걀 한 알, 치즈 한 장, 멸치 우리 이제 어 우리 반찬 그릇에 담기는 정도의 양, 그리고 요거트 한 컵 정도, 두부는 4분의 1모 정도로 섭취하시게 되면, 죄송해요. 두부는 한 모 정도로 섭취하시게 되면은요, 지금 보여지는 이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유와 같이 정말 칼슘의 보고라고 하는 이런 음식이 아니고서는요, 대체적으로 충분한 양을 보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잔 정도는 우유를 섭취하시고 오늘 소개를 드리는 저희 칼맥디와 같은 보충을 통해서 함께 섭취하시면은요. 사실은 칼슘만 섭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나 마그네슘과 같은 다른 영양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신다면 더욱더 똑똑하게 나의 뼈의 건강을 위한 보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러한 식습관을 잘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매 끼니마다 달걀 드시고 멸치 드시고 두부 드시고 이렇게 해도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바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골량은요,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되면은 거의 내가
최대 골량의 거의 40% 정도만 남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올곧은 허리로 내가 평생을 잘 걸어 다니겠다 하신다라면은요, 최대 골량을 쭉 높여놓는 거, 미리 30대까지 쭉 채워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점부터는요, 내가 이것을 채워넣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것이 빠르게 소진이 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꾸준히 매일마다 섭취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내가 30대까지 잘 채워놨어요. 그런데 내가 60대가 되면은 남성분들은요, 내가 최대치로 채워놓은 것의 15% 정도가 감소하고요. 여성분들은 더 빨리 감소해요. 25%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80대가 되면은요, 남성분들은 30%까지 손실이 되는데 여성분들은 최고로 많이 손실되시면 50%까지 손실이 된다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성 호르몬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폐경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열심히 칼슘을 잘 채워주심으로써 이렇게 골량이 줄어드는 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많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골절이에요. 골절이 당하게 되시면은요, 2, 3년에 만에 사망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골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 뼈 건강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이제는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만 섭취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것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들을 먹어주시는 게 좋겠죠. 한 가지는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칼슘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더 뼈의 손실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빠르게 손실이 되는 걸 막아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지만 비타민 K 같은 경우도요, 바로 이 뼈를 생성하는데 더욱더 촉진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파골세포보다 조골세포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우리 뼈 건강을 위해서 칼맥디를 드시면서 비타민 D를 더 추가적으로 섭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 비타민 K2, 비타민 D3 제품 출시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비타민 K2도 함께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들을 함께 접목을 시켜서요, 우리가 뼈의 골량을 최대한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노년층에서 칼슘을 꼭 섭취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까 골량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우리가 노년기에 또 하나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혈중의 칼슘 농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근감소증의 위험률이 함께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의 섭취량이 가장 낮은 군과 가장 높은 군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차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가장 낮은 군에서는요, 가장 높은 군보다 근감소증의 위험률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 1.7배, 여성분들은 2.4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혈중의 칼슘 농도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매일마다 섭취하고 있는 칼슘의 양을 대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채워넣는 그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보셨으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관련이 되어 있는 자료도 함께 보실 텐데요. 마그네슘은 바로 골밀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하루에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몸 전체의 골밀도가 2%씩 증가가 된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을 더욱더 섭취를 해주시면
섭취해주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D는 바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분들이 특히 비타민 D를 열심히 섭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심혈관계 계통의 건강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단 하나의 영양소를 선택을 한다라면은 비타민 D를 섭취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비타민 D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역할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파고 파고 파도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거의 연구가 끝났어요. 너무 좋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비타민 D는요, 지금 확장하고 확장하고 확장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구가 안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왜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냐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타민 D 수용체가요. 비타민 C 수용체보다 더 많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이렇게까지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를 또 새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요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것 중에 네 가지가 대표적이라서 가져고 왔는데요. 비타민 D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비타민 D는 우리의 혈관의 내피세포를 확장을 시켜줘요. 혈관이 확장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염증성의 인자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접목이 되어서 바로 심혈관계 계통의 건강에 비타민 D가 도움이 된다라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의 두뇌에는 그리고 우리의 췌장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요, 바로 두뇌와 췌장의 역할에 비타민 D가 많은 것을 관여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안, 우울과 같은 감정과 그리고 두뇌의 인지 능력에 비타민 D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주면은 바로 불안,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 개선이 된다라는 게 끊임없이 자료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햇빛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라는 이제 결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주시면은 두뇌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당뇨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당 대사에도 관여를 한다라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바로 췌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췌장에 굉장히 많은데요. 인슐린을 충분히 잘 만드는 데에도 비타민 D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면 또 뭐가 중요할까요? 원활한 당대사를 위해서는요, 바로 포도당을 수용하는 이 수용체, 인슐린의 수용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만 한다라면은 인슐린은 그만큼 잘 받아들이고 이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누가 열리느냐? 바로 포도당의 문이 열리면서 그 안으로 우리의 포도당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포가 비로소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관여를 할 때에는요, 바로 이 인슐린 수용체라는 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역시도 비타민 D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슐린의 수용체의 활성화와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 때 비타민 D가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 대사에도 관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 그리고 당대사, 두뇌 건강 이런 쪽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노년층이시라면은 비타민 D도 중요하게 잘 섭취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칼맥디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비타민 D3, K2 제품도 꼭 같이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자료들이 보여지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심혈관계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혈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비타민 D와 연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비타민 D를 잘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지질 농도를 보니까 혈중 지질 농도가 낮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 청년층에서 심혈관계통의 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지표들이 좋게 나왔더라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실질적으로 혈관 내피를 확장을 시켜서 혈압을 조절을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는 것도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바로 혈관 확장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뼈 건강을 위해서 섭취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의 심혈관계통, 두뇌 건강, 그리고 당대사 이런 쪽으로도 연결시켜서 많이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칼슘을 도와줄 수 있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도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한 영양소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 외에도 다르게 칼슘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바로 칼슘을 먹되 칼슘을 먹은 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냐? 칼슘을 잘 섭취했어요. 그런데 너무 짜게 섭취하시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같이 배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커피, 탄산, 그리고 음료수와 같은 굉장히 단 음식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리고 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음식들, 그것들이 있다라면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함께 쥐고 나가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뼈 건강을 위해서는요, 비타민 D,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콜라겐, 비타민 C, 비타민 K도 함께 신경 써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뼈 하면은 단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은요, 이 콜라겐 덩어리에 칼슘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요, 콜라겐이라는 것도 우리의 뼈를 지탱하고 있는 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칼슘만 잘 섭취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콜라겐도 함께 보충을 해주심으로써 뼈를 더 올곧게 만들어 주시는데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도 신경 써서 섭취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K 같은 경우는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골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뼈 건강에 도움을 훨씬 더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비타민 K, 비타민 C, 콜라겐도 함께 알아보면서 이 칼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정보들 정리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두뇌, 우리의 이 지금의 총명한 이러한 기억들을요, 온전히 99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어떤 영양소의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인지와 관련이 되어서는요, 우리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저는 간혹 가다가 제 핸드폰을 집에서 그렇게 잘 잃어버려요. 리더님들도 그러실까요? 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제가 매일 두는 장소가 아닌 곳에 놓으면은요, 정말 냉장고 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뭐 꺼내준다고 옷장 같은 데 열었다가는 거기 안에도 같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거 찾느라 한 10분, 15분 아침마다 정말 바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좀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런데 리더님들 그거 아시죠? 건망증과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 같은 경우는요, 좀 차이가 있어요. 건망증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옷을 꺼내려다가 여기에 넣었지라는 게 생각이 나면 그거는 그냥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인지 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여기에 놓았던 것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기능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커다란 이제 기억의 주머니가 있는데요. 너무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기억 주머니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뭐를 넣으려고 하면은 다른 기억을 꺼내서 다시 새 기억을 넣어야 할 때, 이것은 건망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서요.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인지기능 장애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한 영상들도 많이 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요, 현실을 비추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감명 있게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여지는 모습들은요, 전혀 없는 허구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내용을 모티브 삼아서 영화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멀리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항상 나의 이 기억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라도 매일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항상 우리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론 영양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 정보들도 드리지만 평상시에 내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두뇌 전반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축두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축두엽에 주로 기억이 되어 있던 길이라든지 언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서서히 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두엽 쪽에 뭔가 기억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요, 나중에 내가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 그 행동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가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도 그때그때마다 기억이 잃어가기 때문에 이분이 행동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도 한순간도 잊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인지기능장애는 누구나가 다 두려워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전에는요, 암을 가장 좀 무서워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치명률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고칠 수 없는 암은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요, 요즘에는 치료약도 신약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점점점 암에 대한 이러한 걱정보다는 바로 이 치매라고 하는 기억을 잃는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기능 문제는 비단 아까 보신 앞장을 보시면은 사실은 그 20대부터 40대까지는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억을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면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60대 전에 생기는 것을 초록이 치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과거 20년 전보다 지금은요, 거의 4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비단 이제는 60대 이후 분들의 걱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20대부터 나의 두뇌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문제는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뇌를 정말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리고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나의 신경세포 어딘가에 쌓여서 거기를 더 이상 작동을 못하게 하고, 그게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저기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혈관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버리는 뇌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이 뻥 하고서 터져버리는 뇌출혈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인지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루이소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도 이상한 단백질 덩어리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찌꺼기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인지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운동 조절 부위에 쌓이게 되면은 이게 바로 파킨슨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우울증성. 이것은 가상 치매라고 해서요. 우울증을 해결을 하시면은 다시금 되돌아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역성이라고 해서요. 이건 역시도 영양소의 결핍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은 나타나는 거. 이건 역시도 영양소를 제대로만 공급해 주시면은 다시금 돌아가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가 가장 크게 염려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알츠하이머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이지 않도록 뒤에서 설명드린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록이 치매를 이제는 좀 염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바로 요즘에 디지털을 너무나도 우리가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요. 기억을 저장했다가 출력하는 버릇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도요. 옛날에는 삐삐 시대, 그쵸? 우리 삐삐 시대 때는 삐삐 번호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많았고요. 그 전에 우리 전화번호부 시대에는요,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거의 20개는 됐었어요. 그래서 어느 공중전화를 가든 갑자기 내가 연락해야 될 때 막 누를 수 있게끔. 근데 지금은요, 저희 딸, 뭐 이렇게 핸드폰 생겼는데 번호를 외우는 게 귀찮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번호를 외우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지도 펴고도 막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 지도 안 보고도 그냥 갈 수 있게끔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외웠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의 노예처럼 아는 길도 괜히 그냥 따라가게 되는 이러한 것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즘에 영츠하이머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치매와 같이 더 이상 나의 뇌를 쓰지 않아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놓으면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이 뇌를 적게 쓰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에 문제만 생겨도 너무 큰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두뇌를 내가 일부러라도 쓰려고요, 일부러 외우시고 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같이 편리한 기능을 많이 쓰다 보면요, 어때요? 아, 뭐 치려고 내가 이거 켰지? 네. 이것까지도 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입력하고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나의 인지 기능을 계속적으로 총명한 상태로 쭉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디지털을 활용을 하시더라도요. 이것을 풍성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여줄 텐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노년기에 있는 분들에게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인지 기능을 저하를 시키는 원인이지만 이분들은요, 새로운 걸 배우고 그리고 손동작 뭔가 평소에 하지 않던 것을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두뇌 여기저기가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을 활용을 하더라도요, 그냥 클릭 한 번 하고 멍하니 보고 이것이 아니라 다반면으로 이건 뭐지? 저건 뭐지?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기.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앉아 있었으면은요, 의도적으로 15분 정도는 계속적으로 걸어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측두엽의 두께가 점점 얇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를 하게 되면은요, 나의 두뇌의 피지의 크기도 단단하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생활이 부족할수록 회백질이 감소한 것으로 어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다양한 내용으로 대화를 자주자주 하시는 거, 이것이 우리의 두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면 좋겠죠.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굉장히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쵸? 항상 누군가를 만나시고 항상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러한 두뇌와 관련이 되어 있는 자료를 만들 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바로 수면 박탈 실험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면 박탈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카페인이나 이런 거 없이 11일 정도를 수면을 안 취하고요. 계속 버텨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눈이요. 제어가 안 돼서 따로따로 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헛것을 보는 환시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잘하고 딱 이제 어, 수면을 취하게끔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실험이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한 23시간을요 내리잤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다시 수면 박탈 이전의 상태로 뇌가 회복이 거의 다 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면을 잘 안 취하는 것이요. 나의 뇌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요. 안 좋다라는 것을 그러한 수면 박탈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바로 회백질의 이제 두께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이나 그리고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리더님들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 이틀만 안 주무셔도요, 이거는 바로바로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은 매일마다 7,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취하시는 거, 그리고 깊은 수면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게 되면요, 전전두엽의 회백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두엽은요, 우리가 도덕성이라든지 판단을 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뇌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라면은 스트레스가 갑자기 쌓이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성적으로 제가 그래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면 저희 딸이 이해가 되던 게 이해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를 크게 혼내는데 그날 생각하면은 저녁에 후회돼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잠을 못 잤고 내가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인지적으로 너무 잘 내리던 판단도 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역시도 코티솔이 과량 분비가 되고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위험률이 같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의 스트레스는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으시고요. 오늘 꼭 해결을 하고서 주무시는 걸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러 데에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분을 냈다면 그 사람과 오늘 당장 화해를 하고 해결을 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하는 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B군, 죄송해요.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면은요, 이러한 것들을 같이 섭취해 주시고요. 저희 뉴트리라이트 에포옥타코사놀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바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요, 너무 멍하니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오히려 뇌를 움직이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식습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음식, 건강하지 않은 음식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까지 이러한 음식들은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이라든지 정제당, 그리고 포화 지방산, 그리고 술이라든지 이게 알코올이겠죠. 알코올이 예전에는 포도주 한두 잔은 괜찮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바뀌었잖아요. 아예 한 잔도 안 된다. 알코올은
이제 좋은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우리가 이제 주의하시고 앉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도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장뇌축이라는 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뇌의 건강이 안 좋으면은요, 우리의 장이 탈이 나잖아요. 반대로요, 장 건강이 안 좋으면요,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 상태도 우리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도 피해 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러한 생활 습관과 함께 운동도 우리는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한 가지씩 보시면은요.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찌꺼기 물질을 많이 쌓는데 영향을 주는 이러한 물질들, 단백질들은 점점점 떨어지게,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좋은 효소가 많이 증가를 해서요.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고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바로 알츠하이머의 위험성을 낮추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매일마다 30분 이상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 바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의 뇌와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의 뇌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고혈압에 있는 사람들의 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세한 혈관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결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뇌에는 BBB 채널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이 BBB 장벽은 외부로부터 뇌에 나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나쁜 독성 물질들이 침투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장벽인데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장벽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구마구 독성 물질들이 더 많이 침투를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사람의 뇌는요, 이것과 완전히 반대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혈류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바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신경세포들도 서로서로 시냅스를 많이 만들게 되어서요. 서로서로 연결고리가 다시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뇌는 그대로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면 쓸수록 가소성이 있어서 점점점 발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발달 단계가 이제 확연하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새로운 혈관이 생겨날 수 있게끔 그리고 시냅스가 여러 개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나의 인지 기능을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할까요? 근육 운동을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요, 두 가지 모두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유산소성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뇌에 산소 공급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뇌의 크기가 함께 발달하고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많이 들이마시고 할 수 있게끔 유산소성의 운동을 많이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육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이 근육 운동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뇌에 특히 해마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저항성의 근육 운동과 함께 인지 훈련을 했을 때 얼마나 시너지가 나는가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이 해마의 크기가요, 쭉 하고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항성의 근육 운동과 인지 훈련을 함께 한 사람은요, 해마의 부피의 감속의 폭이 완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마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요, 바로 이 저항성, 근육 운동과 함께 인지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외우기 게임 같은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주심으로써 나의 해마의 크기를 유지하는데 도움 받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인지 능력이, 인지 훈련도 함께 동반이 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7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면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리고 나쁜 뇌에서 만들어지는 찌꺼기 물질이 청소가 되는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열리지 않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글림프계라고 하는 관입니다. 이 글림프 관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내가 활동할 때는 꽉 닫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수면을 취하게 되면은요, 이 문이 60% 정도가 열리면서 거기로 청소가 열심히 일어나면서요, 나쁜 물질들이 쫙쫙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척수액이라는 게 흘러서 이것을 통해서 물 청소를 하는 것을 상상을 하신다면, 아, 그래서 내가 자야 되는구나. 깊은 수면을 그래서 취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노란색, 주황색의 이 부분이 지금 청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면을 잘 취할 때 이렇게 쫙쫙쫙 청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바로 아까 비비비라고 하는 장벽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열려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타이트 정션을 통해서 이 뇌 세포막이 탁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내가 수면을 잘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타이트 정선이 해 벌어져서 그 사이로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뇌에 이러한 물질들이 침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도 수면을 잘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을 안 취하면 염증성의 물질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두뇌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나의 뇌 장벽에 비비비라고 하는 장벽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면을 꼭 잘 취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는 영양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은행잎 추출물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두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항산화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류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모두 다 하는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베타 아밀로이드 안에는요. 식물 영양소인 플라보노이드 계열과 그리고 테르페노이드 계열 이 두 가지의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각각과 항혈전, 그래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죠. 항염작용, 그래서 나의 혈관의 뇌의 혈관의 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줄여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능력까지 바로 이러한 물질들, 식물 영양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은행잎 추출물은 다양한 식물 영양소의 힘으로써 나의 뇌의 세포를 보호하고 그리고 뇌의 청소 능력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과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치매 환자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요, 각각 실험을 했는데, 둘 다 우리가 은행잎 추출물을 섭취를 시켰을 때 유의미하게 기억력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신경정신의 증상이 개선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년층에만 은행잎 추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지 기능이라든지 집중 속도를 위해서라도 우리 젊은 층도 함께 섭취하셔도 무방하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 건강을 위해서는요, 비타민 E와 같은 지용성의 항산화 영양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신경 전달 물질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도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끔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역시도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한 가지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B군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3와 같은 닭과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알츠하이머의 발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도 우리가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의 도움을 함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월에는요, 바로 두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이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칼맥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제품을 프로모션을 할 때 소비자님들께 더 잘 전달을 하시려면은요, 이 제품의 키 셀링 포인트를 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뉴트리라이트의 칼맥디의 칼슘은요, 바로 굴껍질에서 추출한 칼슘 분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바로 해조 칼슘을 함께 선택해서 배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굴껍질에서 그리고 해조 칼슘에서 이제 채취를 했을까? 일단은요, 굴껍질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칼슘에서 그래서 40% 정도나 되는 칼슘 함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함량의 칼슘을 먹을 수가 있는 장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굴껍질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칼과 다른 기타의 미네랄들도 함께 섭취하실 수 있는 정말 자연에서 온 칼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조 칼슘 같은 경우는요, 표면에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탄산칼슘만큼 굉장히 높은 비율의 칼슘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용해가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식후에 섭취해서 위산이 잘 분비가 되는 시간을 선택해서 이 탄산칼슘과 해조칼슘을 함께 섭취하시면은요, 더욱더 잘 흡수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함량의 칼슘을 섭취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도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의 해조 칼슘 같은 경우는 저온으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자연 그대로를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래서 이 빌두다르라는 지역을 제가 보니까요, 몇 명 사는 줄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200명이래요. 네, 이 마을에 정말 거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천정 지역, 그리고 그냥 이 위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이게 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심해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요. 정말 깨끗한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기준으로 뽑으면서도 GPS 기술로 정확하게 여기에 지금 석회 해조류가 있어라는 걸 딱 본 다음에요. 석션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헤집어서 그물로 아니면 갈기로 이렇게 꺼내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들도 해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석션을 해서 뭔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섭취하실 수 있도록 칼슘 500mg, 마그네슘 250mg, 그리고 비타민 D는 10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일일 권장량 100%를 충족하는 비타민 D를 여기에 함께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 1의 비율이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2대 1을 맞췄는데 리더님들께서 이 부분도 이제 왜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 이 양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보시면은요, 바로 서로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혈중의 농도가 딱 이상적인 것을 저희가 맞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율도 이 정도 넣으면 충분할 것 같아가 아니라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에 저희 잘못 썼네요. 네. 칼맥디 본품을 2개 구매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비타민 B 플러스 미니 20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4개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타민 B 플러스 미니 플러스를 80점 가져가실 수 있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칼맥디 가져가시고 비타민 D도 충분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징코 M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 건강 기능 식품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징코엠도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요, 이 치매를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많은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빠르게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요, 바로 치매 단계가 빠르게 급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대로 이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빠르게 이 병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이 병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진코M을 선택을 하신다라면은 왜 선택을 하시게 되느냐? 바로 순수한 은행잎으로부터 얻어낸 폴라보놀 배당체를 최고 함량이라고 알려져 있는 34mg을 제공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잎 추출물 뿐만 아니라 바로 DHA, 레스틴, 올리브유, 오렌지 추출물까지 바로 두뇌 건강과 혈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원료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은행잎 추출물에서 은행잎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자랑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 은행잎을 그냥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이 안 됐을 때, 그 직전에 저희가 초록색일 때 수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순수하게 은행잎만 저희가 넣어놨다라는 의미는요, 누군가는 혼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제 건강기능식품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 기준,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요, 인위적으로 다른 것을 섞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순수하게 은행잎으로만 이 비율을 맞췄고, 그래서 플라보놀 배당체뿐만 아니라 테르펜, 락톤이라고 하는 물질도 함께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은요, 아, 내가 이왕에 은행잎 추출물을 먹는다면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은행잎에서 얻어진 것, 뭔가 혼입이 없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진코엠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코엠 본품 3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비타민 B 플러스 미니 4개를 증정을 드리는 프로모션이 이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 프로모션 함께 하신다라면은요, 내가 진코엠 한번 선택하시면은 계속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선택하셔서 계속 섭취하실 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혜택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요. 오늘 5분 정도 이제 지나갔네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그래도 1시간 5분 동안 열심히 집중해 주셔서요. 많은